호전 반응을 다 겪어보셨죠? 호전 반응이 언제까지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하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 치유를 안 하면 호전 반응은 없어요. 원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버린다든가 반품을 한다든가 뭐 나랑 안 맞는다든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한테 더 세게 나타나겠죠. 호전 반응은 내가 치유할 목적이라면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는 사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부모로부터 타고난 게 약하면 나는 그쪽으로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잘 몰라요, 그런 거를. 그리고 40대 지나서 50대에 가서 아프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아팠지?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아프지? 나이가 들어서 다 형제들도 아프지 젊어선 잘 안 아프니까. 그럼 언니도 아팠어? 나도 아파? 그럼 혹시 엄마가 아픈가? 그래갖고 이제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쪽이 약한 분이 있죠. 내 몸은 내가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골골거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찾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만 하면 되는데 그냥 멍하고 있다가 나 병에 걸렸어 건강검진 할 거리 아니라 내 몸은요 내가 알아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싸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까도 똥 얘기 계속 하셨지만 똥 넣고 어때요? 우리는 그냥 물 내리잖아. 안 보잖아요. 안 봐 사람들이. 똥이 들어서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기 똥도 안 봐요? 똥은 봐야 돼. 그 오줌하고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거가 발효가 됐든 부패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남의 거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 그래서 항상 똥을 넣는다면은요, 그걸 한번 보셔야 돼. 똥이 뜨나 안 뜨나도 보셔야 되고, 똥의 굵기도 봐야 되고, 이거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색깔도 보셔야 되고, 그럼 나의 장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피가 나왔을 때 맑은 피냐, 오래된 검은 피냐,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변비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변비가 있다. 변비가 있으면 그 가스가 어디로 갈까요? 가스.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자, 가스는요, 조직을 통과해요. 가스가 발생이 되면 대장을 타고 소장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직통으로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볍잖아, 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항상 위로 올라가요.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가죠. 나 무좀이 있어, 습진이 있어. 이거는 뭐예요? 무거운 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습진과 무좀과 발냄새 이것도 다 독이잖아요. 내 몸에 무거운 독. 근데 가벼운 독은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가벼운 독이 많아지겠죠. 가스, 거기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내 몸을 경직시켜요.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거 보면 탄산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스가 있단 말이야. 걔네 딱딱해요. 열면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 몸도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딱딱한 게 어깨를 딱 만지거나 등짝 만지거나 팔뚝 만지거나 이런 데 만졌을 때 딱딱하신 분들은요 다이어트 할 때 잘 안 빠져요, 살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미리 얘기해야 돼. 당신은 한 번 갖고 안 돼요. 수도 없이 해야 요 살이 말랑말랑해질 때 아마 살이 빠질 거예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가 안 빠지면요, 아유 똑같아, 너네 것도 똑같아, 이런 소리가 나와. 그래서 내가 경직이 됐다? 뭔가가 고개 돌리고 이러는 게 힘들다? 이럴 때는 독이 많다라고 봐야 돼. 가벼운 독이 많다라고. 그럴 때는 급하게라도 청소하셔야 돼. 장 청소. 급하게. 근데 똥독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기관을 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취약한 부분. 그쪽을 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똥독이라는 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왜 이렇게 푸세식이 바깥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실수로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빠지면 동네 어르신들이 건져가지고 막 닦아주고 난리를 쳐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결국은 똥독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우리 엄마가 막 그런 얘기를 해. 시골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똥독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똥독이 내 안에 일주일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건 늘 먹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냐고. 희한하죠. 그래서 그 장 그거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한쪽이 이렇게 풍성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가스 아니면 똥이
모여 있는 곳. 그렇게 해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조차도 차가우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연동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을 때 대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장에서 흡수하는 건 수분하고 전해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오랫동안 있을수록 딱딱해지겠죠. 얘가 계속 장벽을 통해서 전해질하고 수분을 흡수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독소가 많은 사람, 특히 장에 독소가 많은 사람은 명현 반응이 어디로 제일 많이 올까요? 아까 누가 그랬어? 가려움증이 많아졌다고. 네, 피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독가스가 많고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디톡이나 이런 반응을,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반드시 피부로 발진이 나오든가 그 가려움증? 또 뭐예요? 진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쳤던 곳, 다쳤는데 병원 치료해가지고 나은 줄 알았어. 근데 다쳤던 곳, 이곳에서 반응이 와요. 명현 반응은 꼭 자기가 안 좋았던 곳. 자, 안 좋았던 곳에서 왜 반응이 오냐면, 자,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어쨌든 수술을 하고 깨매든 뭐하든 거기다 약물을 투입하든 뭐하든 우리가 그쪽을 치료를 했어요. 자, 다쳤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쪽에는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요. 어혈이 이미 막혀 있어요. 어혈로. 그래서 다친 부분은 사실 반드시 어혈을 빼줘야 돼.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근데 다친 곳은 어혈이 거기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자, 어혈이 쌓였다라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죠. 혈액순환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영양물질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청소가 됐죠. 백혈구에 의해서 혈관이 뚫렸어요. 청소가 됐어요. 혈액이 갔어요. 혈액이 어떤 혈액이에요? 우리가 먹은 좋은 식품이 담긴 혈액이 갔어요. 신경이 살아나겠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겠죠. 그럼 통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다쳤던 곳은 반드시 통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아프지 그러면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다친 곳이구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통증이 없다라는 거는 치유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증은 오늘 나올 수도 있고 1년 뒤 나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한다면. 그럼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통증을 느껴야 돼요? 프로그램을 하니까. 프로그램 안 하면요 굳이 그거 안 생겨요. 우리 거 안 먹으면 안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그런 증상이 싫어. 그러면 안 드시면 돼. 근데 우리 거 먹으면 얘네들이 이미 다 발효가 돼서 흡수가 되는 거라 아까 그랬잖아요. 90% 이상이 흡수가 된다고 칼슘이. 그러면 그렇게 흡수가 됐을 때 내 몸에선 반드시 세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세포가 살아나야 얘네들이 쓰레기 청소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 바깥에 이게 몸이에요. 이게 세포라고 쳐요. 몸 아니죠. 몸 안에 여기에 청소부는 누가 해요? 백혈구. 세포 안은 자 리소솜이 청소해. 얘는 몸 세포 바깥의 청소부고 얘는 세포 안의 청소부예요. 얘네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기운이 있어야 청소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 구역밖에 청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리소솜도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밖에 청소 못해 얘도. 그러면 이게 100조개가 있잖아요. 100조개. 100조개 청소부는 다 100조개가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기운이 있어야 여기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얘가 새로 청소하고 리모델링 다 하고 찌꺼기가 생긴 거 리소솜이 내보내줘야지. 들어가고 내보내는 것 청소는 얘가 하지만 들어가고 내보내는 역할을 누가 하냐? 미네랄이 한다. 이 역할은요 100% 미네랄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미네랄을 안 먹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먹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리소솜이 청소 다 해놓은 거 끌고 나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미네랄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미네랄 없이 음식을 먹어요. 특히 젊은 애들. 자, 미네랄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장에 좋은 걸 안 먹어도 변을 잘 넣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밥을 요만큼을 먹어도 똥이 많이 나왔대.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 많이 먹었는데 똥이 이만큼 나와요. 거꾸로. 왜냐면 식이섬유가 없는 걸 먹고 미네랄이 없는 걸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자 한 판을 먹고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똥은 한 주먹밖에 안 나와요. 못 갖고 나오는 거예요. 못 가지고 나와요. 찌꺼기가 아무리 생겨도 갖고 나올 수 있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못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자꾸 이런 데 있죠. 팔뚝에, 가슴팍에, 등허리에 자꾸 이렇게 뾰루지 같이 좁쌀 같은 게 눈 밑에 비립종 이런데 비립종 막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